그래서 오늘은 이제 주차 기준으로는 10주차 월요일이고 우리가 지난주 월요일 날 시험을 봤죠. 그렇게 해가지고 걔는 지금 열심히 채점 중이고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 날 오시면 점수랑 답안지랑 확인하실 수 있게 그렇게 일단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내일 같은 경우는 화요일 반 친구들은 5월 5일 어린이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26학번 기준으로 아직은 어린이라고 우길 수 있는 타이밍이다 보니까 내일은 휴강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화요일 반 친구들 중에 희망자는 오늘 와가지고 여기서 같이 수업 듣기로 했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이제 월요일 반 역시나 희망하는 친구들이랑 같이 영상으로 오늘 내용을 구경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우리가 사과 7개를 다 먹고 중간고사까지 본 타이밍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후반부에는 나만의 간단한 GUI 프로그램 하나를 만들어 보는 일정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그 후반부로 넘어가기 위한 이런저런 내용들, 프로젝트 어떤 식으로 채점 진행할 거냐, 그 다음에 프로젝트 만들 때, 그러니까 나만의 게임 만들 때 사용할 GUI 언더스코어 core.py라는 .py 파일 하나가 있어요. 모듈 하나가 있는데 그 친구 어떤 내용들 들어있나 살짝 구경 간단하게만 하고 대충 1시간 컷을 하고 남은 시간은 이제 굳이 연휴를 두고 등교를 한 친구들과 같이 조촐한 다과회를 지금 하려고 일단 마음의 준비를 해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이 너무 많이 왔었다라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눈물을 머금고 예를 들면 예산의 한도가 있으니까 여기에 예를 들면 120명이 앉아있다. 그러면 우리 쿠쿠다스 하나씩만 먹고 집에 가야 될 수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렇긴 한데 아직까지는 제 월급으로 견딜 수가 있는 수준의 친구들만 앉아있다 보니까 간단히 다과회 및 피크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렇고 월요일 화요일 반 친구들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옆반이라고 할 수 있는 다른 학교 친구들 금요일 오후 반이 있는데 그쪽에서도 이제 우리랑 동등한 내용으로 진행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해왔고 자 그래서 우리 그 사이버 캠퍼스 가보시면 지금 파일을 여러 개를 올려놨어요. 그래서 10주차 슬라이드 .pdf 파일 있고 그 다음에 예시 압축 파일 있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관련 안내 해가지고 .pdf 파일 안내문 파일이 하나 있을 겁니다. 그거 살짝 여러분 준비해 주시고 대충 빠르게 한번 스타트해서 진행해 보고 영상으로 남겨놓고 우리도 살짝 더 놀러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 수업은 10주차 후반부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내용을 같이 한번 진행하고 가는 게 목표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예년에 또 우리랑 비슷하게 스케줄 가져갔는데 그때는 제가 이제 시간에 조금 쫓긴다라든가 와 같은 그런 이런저런 사연들이 있어가지고 요 시작하는 부분을 그렇게까지 시간을 투자를 하지를 않고 스타트를 해봤더니 나중에 이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를 잘 몰라가지고 고통받는 친구들이 속속 생기는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뭐 모처럼 이렇게 연휴도 챙겼고 하다 보니까 그걸 감안해서 미리 이렇게 시간을 조금 투자해서 여러분 나중에 얼마든지 구경해 보실 수 있게 영상으로 일단 찍어 놓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내용은 이제 다음 주부터 조금 천천히 같이 한번 들고 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후반부 내용은 이제 그 우리 수업에서 다룰 수 있을 만한 내용을 다 다루면 정작 여러분이 프로젝트 진행하는 거 관련해서 물어볼 시간이 모자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후반부에 프로젝트 게임 만드는 수업이 3개가 있는데 그 3군데에서 우린 이제 기말고사는 안 보니까 약간 필수적이진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데 우리 수업 중반부까지 진행한 다음에 이어서 구경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을 각각의 반에서 각각 다른 내용을 진행을 한 다음에 그걸 이제 영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세 반에 전부 다 모아 가지고 올려드리는 느낌으로 그 다음에 그렇게 일단 수업 시간을 약간 절약을 한 다음에
남는 수업 시간에는 이제 여러분 개인적으로 프로젝트 봐드리는 시간으로 그렇게 일단 챙겨보려고 지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건 다음 주 이후로 다 미뤄놓고 오늘은 뭐 할 거냐? 지금 업로드해둔 그 프로젝트 관련한 안내문을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볼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나만의 조금 더 커다란 파이썬 프로그램 하나를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py 파일 하나에다가 내용을 열심히 적은 다음에 저장해갖고 실행해보고 제대로 잘 되네 하면 그걸 제출을 하는 게 여러분 나만의 게임의 최종 버전이 되는 겁니다. 근데 내 파이썬 프로그램, 내 .py 파일만 제출하는 게 아니라 우리 수업에서는 여러분이 만든 게임이 내 컴퓨터에서 잘 동작했다라는 걸 약간 증빙 자료 같은 느낌으로 화면을 캡처를 해서 제가 지금 매주 카메라 들고 제 얼굴 찍는 것도 있지만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앞에서 볼 수 있는 요 모니터 화면을 캡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내 아이들에서 F5 눌러가지고 내 게임 한번 플레이하는 거를 캡처를 해가지고 그거를 같이 압축을 해서 최종 버전 올릴 때 같이 올리도록 그렇게 지금 마련을 해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의 모니터 화면을 캡처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할 건데 그 중에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요 OBS 스튜디오라는 친구를 쓰는 방법을 살짝 소개를 하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 안내문 조금 이따 열어보시면 뭐 요런 거를 써서 해야지 프로젝트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하는 짜잘한 기능들과 관련한 요구사항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몇 가지 기능들 아주 살짝만 확인해보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건 이제 지금 올라가 있는 10주차 예시 압축 파일 까보시면 .py 파일이 2개가 들어있을 건데 그거 열어놓고 이런저런 코드 살짝 적어놓고 F5 눌렀을 때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구나. 우리가 나중에 이런 느낌으로 코드 적겠구나. 와 같이 간략한 소개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정도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 안내문부터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우리 지금 세 번째 과제 있잖아요. 세 번째 과제 마감이 다음 주 금요일까지죠. 이번 주 10주차 금요일이 아니라. 그래서 그거 여러분 잘 마무리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안내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반부에 파이썬 진행했던 수업이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반, 금요일 오전반 같은 경우는 후반부에 우리처럼 게임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C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써가지고 다시 한번 공부를 또 할 거예요. 그쪽은 기말을 봅니다. 슬픈 학교예요. 아무튼 그쪽은 그쪽 사정이고 우리는 이제 사과 7개 다 먹은 다음에 후반부에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더 커다란 여러분만의 프로그램 하나를 만들어 보는 걸 목표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소개하려고 하고 있는 이 GUI 모듈 GUI_core.py를 써서 나만의 간단한 GUI 프로그램 하나를 만들어서 제출합니다. 근데 이전에 1주차 때 말씀드렸지만 일단 간단한 게임 하나를 만든다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 먼저 잘 확인해 주시고 이 10주차 영상 먼저 잘 확인해 주시고 스타트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 궁금한 점 생겼거나 아니면은 뭐 나 이렇게 코드 짜려고 하는데 F5 눌렀을 때 제대로 동작 안 한다 막힌 부분이 있다라면은 중간중간 저한테 물어봐 가면서 우리 종강 직후 정도 시점까지를 마감으로 잡으려고 하는데 그때까지 다른 과목들 예를 들면 미적 기말고사라든가 잘 챙겨가면서 스케줄 잡아서 잘 완료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안내문이고 일단 주제 여러분이 정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 거냐, 뭐 하면 승리하는 게임을 만들 거냐, 그 다음에 그 승리하기 위해서 사용자가 뭘 눌러야 되냐 등등 전부 다 여러분이 정해요. 그래서 주제는 기본적으로 자유입니다. 다만 요 안내문 뒤에 보시면 이제 요 GUI 내지 게임을 내가 태어나서 한 번도 해본 적 없다.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을 위해서 몇 가지 예시 주제들을 지금 나열을 해놨어요. 그건 이제 여러분 개인적으로 열어서 확인해 보시는 걸로 하고 아무튼 여러분이 직접 무슨 게임을 만들 건지를 정하셔야 됩니다. 다만 이전에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완전히 새로운 주제를 정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이전에 내가 예를 들면 5살 꼬꼬마 시절에 플레이해본 게임이 있다. 걔랑 비슷한 느낌으로 동작하는 걸 이번 학기에 우리 수업에 기말 대체 프로젝트 주제로서 삼고 싶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2026년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엔간한 여러분이 떠올릴 수 있는
한 달 안에 만들 수 있는 게임들은 이미 예전역에 다 출제가 됐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미 만들어 봤었을 거예요. 따라서 독창성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내가 이전에 본 적이 있는 이미 존재하는 프로그램에서 아이디어를 따와 가지고 진행하셔도 됩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이 플레이 해봤을 대부분의 게임은 그 모든 내용들을 다 내가 이번에 만들려는 내 GUI 프로그램에다가 집어넣고 싶다라면 아마도 그 규모 측면에서 절대로 한 달 안에 완성하는 게 불가능할 겁니다. 괜찮아요? 우리 한 달, 자 지금 봐봐요. 5월 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기말은, 그러니까 종강은 6월 중순, 6월 말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럼 이제 2달 정도 남은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 자, 그 2달 안에 미적 공부하고 막 뭐 생물이니 물리니 막 그런 것도 같이 공부하셔야 될 거란 말이에요. 다른 과목들도 있다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실제로 쓸 수 있는 시간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것도 있고, 특히나 프로그래밍 지금 처음 시작한 친구들 입장에서는 시간이 많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 막 너무 거창한 거 만들겠다 생각하지 않고 스타트를 한번 해보시는 걸 일단은 추천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아직은 그래, 특히나 처음 시작한 친구들은 내가 지금 만들려는 게임이 과연 내가 한 달 안에 이거를 완성을 할 수는 있는 것이냐, 그 일종의 견적을 잡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해본 적 없는 일이니까요. 따라서 저랑 수업 시간에라든가 등등 오프라인으로 직접 주제랑 관련한 협의를 진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간단한, 예를 들면 스페이스바 눌러가지고 다가오는 장애물 점프해서 피하는 게임 만들고 싶어요 와 같이 저한테 얘기를 한다면, 이제 저는 여기 앉아있는 우리 반 60 몇 명 친구들이 대충 동등한 난이도의, 동등한 규모의 주제를 가져갈 수 있게끔 이런저런 얘기를 해줄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만들려는 게임은 아마도 우리가 한 달 안에 만들기에 너무 규모가 크니까 이 부분은 살짝 덜어냈고 여기까지만 만들어 봅시다 와 같이 조절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그건 너무 간단한 것 같으니까 여기다가 이 기능 하나를 추가해서 같이 한번 만들어 봅시다 와 같이 일종의 밸런스를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충 그렇게 정해 놓으면 그래도 여러분이 조금은 안심하고 다른 과목들 공부랑 병행해 가면서 여유 시간에 여러분만의 게임을 뚝딱뚝딱 한 달 동안 만들어 보시는 게 가능할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 혼자서 정하면 약간 위험성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건 필수는 아니기는 한데, 그 주제를 정하는 과정에서도 저랑 한번 협의를 진행을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일단 이 정도 말씀드려 놓고, 자 그렇게 정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뭐 단순 변심해서 주제를 나중에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그러면 이제 남은 시간이 조금 깎이긴 하겠지만 아무튼 그건 여러분 자유로 놔두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그때도 변경한 이후 시점에도 저한테 물어보고 진행하시는 걸 일단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벌써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 GPT한테 물어보면서 해야지 했더니 GPT가 나보고 이거 만들래요. 그래서 내 주제를 그걸로 바꿔요 와 같이 진행하는 건 아마도 위험성이 좀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지금 5월 초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지금부터 내가 주제를 정해둔다, 일단은 그렇게 확정해 두고 내가 구체적으로 후반부에 뭘 진행할 거냐를 마음속으로 잡아두고 그 다음에 스케줄 관리를 하시는 걸 일단은 추천드릴게요. 나중에 늦게 시작하면 분명히 뭐라 그래야 될까요? 조바심 나고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된 상태로 우리 수업의 후반부를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까지 깔끔한 뒷맛이 남지 않을 겁니다. 아무튼 그건 그거대로 해두고 우리 후반부는 예를 들면 풀강 뭐 3시간 이론 수업만 한다라든가 그러지 않을 거예요. 수업 시간 중간중간 쪼개가면서 여러분이 프로젝트 여기서 진행해보고 집에 가실 수 있게, 중간중간 손들고 제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그런 프로젝트 진행용 시간을 마련을 할 예정입니다. 집에서 혼자서 아이들 켜고 진행하는 건 아마도 쉽지 않을 테니까 별일 없다면은 매주 등교해 가지고 요 실습실을 모여 가지고 앉아서 같이 한번 진행을 해 보시는 걸 일단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주제랑 관련한 설명은 그렇고, 자 그다음에 뭐 당연하다면 당연하게도 아무 내용이나 .py 파일 만들어 갖고 제출한다고 우리 수업의 기말 대체 프로젝트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출한 GUI 프로그램이 우리 수업 프로젝트, 그 기말 대체 프로젝트의 결과물로서
점수를 받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갖춰야 할 기본적인 조건들 4가지를 여기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점수랑 직결되어 있는 거니까 조금 잘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모듈과 관련한 거입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면 현실 시간과 관련한 타임 모듈 끌어와서 쓸 수 있냐, 주사위 굴리는 거 가능하냐, 뭐 그런 거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지금 조건이 적혀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수업 표준 환경, 그 python.org에서 다운로드해서 내 컴퓨터에 지금 이미 들어있는 그런 모듈들은 일단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타임 모듈, 랜덤 모듈, 그 다음에 우리 수업에서 다루지 않았던 거 필요하다라면 쓰실 수는 있어요. 그 다음에 추가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릴 지금 10주차 예시 압축 파일 안에도 들어있는 그 소위 GUI 모듈이라고 우리가 부르려고 하고 있는 그 친구도 당연히 쓸 수 있어요. 그러나 밑에 있는 2가지를 하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자, 그거 말고도 여러분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파이썬으로 게임 만들기 막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GPT나 잼미니가 요거 다운로드 하세요. 다운로드 하는 방법 이렇습니다. 추천해 준다라든가 어디 블로그에 적혀 있다라든가 그런 예를 들면 파이 게임이니 뭐니 하는 여러분이 간단한 게임을 좀 더 수월하게 만들 수 있게 미리 작성해 둔 다른 모듈들이 존재합니다. 걔네를 다운로드하거나 아니면 임포트 해가지고 쓰는 거는 막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이제 1주차 수업 시간에도 살짝 얘기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런 거 다운로드하면 여러분이 간단한 게임을 만들 때 굳이 여러분이 키보드를 치지 않아도 다른 선배분들이 게임 하나를 만들 때 아마도 반드시 여러분이 구사해야 되는 실행 흐름, 데이터 흐름을 미리 함수 정의 내용물로 잘 채워서 마련을 해 두신 거예요. 프린트 인풋뿐만 아니라 다른 게임용 함수들에 대한 함수 정의가 빼곡하게 적혀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그런 거 잘 만들어 두신 거를 적당히 함수 출식만 뚝딱뚝딱 적어가면서 나만의 간단한 게임을 좀 더 쉽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수업에서는 그걸 막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생각해봐요. 그걸 굳이 막는 이유가 뭐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왜냐? 여러분을 더 어려운 길로 지금 인도를 하겠다라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 파이 게임이니 뭐니 하는 친구들이 제공하는 기능들 중에 몇몇은 확실히 우리가 지금 시점에 프로그래밍 시작한 지 이제 2달 된 지금 시점에 절대로 내 손으로 그 함수 정의 내용물을 작성할 수 없을 만한 엄청나게 복잡한 것들도 마련되어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거 외에도 예를 들면 두 네모가 지금 화면상에서 서로 겹쳐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해서 true 또는 false, 부울 형식 값을 리턴해 주는 그런 어쩌면 여러분이 직접 내용물을 여러분의 손으로 여러분의 파이썬 문장들 적어가면서 완성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함수 정의가 이미 잘 마련돼 있어요. 걔네들을 마련해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엔간한 게임들 만들 때 그런 기본적인 네모들 사이의 충돌 같은 것들을 자주 게임 안에서 쓰게 될 거니까 그런 앞으로 게임 만들 때 자주 사용하게 될 기능들을 서비스로 미리 넣어두신 거라 보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들어있다 보니까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내 게임을 만들 때 내가 직접 키보드를 쳐가지고 내가 직접 문장들 적어가지고 구사할 수 있는 그 범주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된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걔네들을 쓰면 지금보다 더 어려운 게임, 더 복잡한 게임을 만들 수 있게 될지는 모릅니다. 동일한 시간을 투자했을 때. 근데 우리는 그쪽을 추구하는 대신에 그런 아마도 여러분이 직접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기능들까지도 내 손으로 한 땀 한 땀 작성해 보면서 한 달 정도 기간 동안 상대적으로 간단한 게임을 다만 그 안에 있는 모든 실행 흐름, 코드 실행 흐름, 그 다음에 데이터 흐름 같은 것들을 내가 주도적으로 연결해 가면서 조촐하게 하나를 만들어 보는 걸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 파이썬, 파이게임이니 뭐니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외부 모듈들, 외부 라이브러리들을 추가로 다운로드하는 거는 못하도록 막아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는 이 GUI 모듈이라는 친구는 여기에는 그런 기능들은 거의 들어있지 않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신에 여러분 게임 만들 때 아마도 반드시 써야 될 만한 기능들 중에 절대로 여러분이 지금 시점에는 내 손으로 함수적인 내용을 적기 어려울 법한 그런
복잡한 친구들만 제가 미리 작성을 해놨다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요거는 막아 놓도록 할게요. 만약에 여러분 저런 거 다운로드 해야지만 내 게임 제대로 플레이할 수 있다, 내 파이썬 프로그램 제대로 돌아간다라면 여러분이 최종 버전 제출해봤자 제 컴퓨터에는 그런 게 설치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컴퓨터에선 동작하지 않습니다. 그럼 빵점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이 아예 처음부터 저런 거는 내가 쓰지 않는다라는 걸 전제하고 스타트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조금 있다가 그 10주차 압축 파일에도 들어있고 나중에 또 여러분들한테 전달 드릴 요 GUI_blank.py 좀 이따 열어보면 거기에 함수 정의가 두 개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저런 밑에 문장 두 개, 수식문 두 개가 적혀 있습니다. 그 GUI 블랭크에다가 마련해둔 기본적인 구조를 따르지 않고, 자 생각해봐요. 제가 GUI 모듈 GUI_core.py 작성할 때 당연히 그 안에도 임포트 문이 들어있을 거예요. 그 안에는 우리 파이썬 우리 수업용 표준 환경, 그러니까 python.org에서 다운로드한 것들만 모아가지고 여러분이 게임 하나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제가 지금 마련을 해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GUI 어쩌고 저쩌고를 쓰지 않고 대신에 제가 임포트했었던 그 원본 표준 파이썬 환경 안에 들어있는 그런 다른 모듈들을 여러분이 수동으로 임포트를 해가지고 여러분만의 GUI 모듈, 여러분만의 실행 흐름, 데이터 흐름 같은 것들을 도입을 해가지고 여러분만의 게임을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거는 외부 라이브러리를 다운로드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네 가지 조건 중에 세 번째 조건에는 저촉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 역시나 일단은 막아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 지금 제시하는 요 GUI 어쩌고 저쩌고를 쓴다라는 걸 전제하고 여러분이 막 뭐 추가로 다운로드 하지 않고 파이썬 게임 만드는 방법 막 그런 식으로 검색해가지고 GPT랑 상담한다라든가 그런 느낌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이게 어차피 기간이 넉넉하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내 손으로 차근차근 하나씩 조금은 커다란 문제를 잘게 나눠가면서 한 땀 한 땀 키보드 쳐가면서 도전을 해보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역시나 그 GUI_blank 조금 이따가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거기서 지금 만들어 놓은 구도를 깨고 또는 그거를 추종하지 않고 여러분만의 실행 흐름, 여러분만의 데이터 흐름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진행하면 역시나 프로젝트 점수는 0점으로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 있는 구성 조건이 될 것 같고, 다음 두 번째입니다. 얘는 상대적으로 간단해요. 여러분의 .py 파일 맨 위에다가 여러분이 만든 GUI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적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본인 이름 적어 주셔야 되고 내 게임의 이름 적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게임을 플레이하는 방법, 사용하는 방법, 예를 들면 스페이스바 누르면 점프합니다. 맨 처음에 엔터키 누르면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1, 2, 3키 누르면 스킬을 발동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스케이프 키를 누르면 게임을 꺼버릴 수가 있습니다. 와 같이 여러분의 게임을 플레이하는 방법을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걸 적을 때는 우리 그 Shift 3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붉은색으로 칠해주는 주석으로 저것들을 적어 주실 수도 있어요. 또는 조금 이따가 소개할 그 str 리터럴 적는 방법들 중에 우리가 이전까지는 따옴표 하나 적고 스타트하고 따옴표 하나 적고 끝을 냈는데 따옴표를 3개를 연이어서 적고 스타트하고 또 마지막에 3개 붙여가지고 끝을 내는 느낌의 리터럴 적는 방법이 파이썬 동네에는 존재합니다. 걔를 쓰면 조금 더 수월하게 요 프로그램 설명을 내 .py 파일 맨 위에다가 몰아서 적어두는 거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좀 더 수월하게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도 조금 이따가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랑 네 번째는 그 데이터 흐름, 코드 실행 흐름과 관련한 얘기입니다. 일단은 데이터 쪽 먼저 보면 여러분의 게임은, 여러분의 GUI 프로그램은 최소 5가지 입력을 활용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스페이스바 누른다, 스페이스바 누르면 점프한다. 그러면 스페이스바가 한 가지 입력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Shift 키를 누른 채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더 높이 점프를 한다. 와 같은 기능을 내가 추가를 했다라면 그러면 걔는
Shift 스페이스 조합이다 하더라도 Shift 키랑 스페이스 키 두 가지 입력을 썼다라고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키보드에 있는 키 하나하나 화살표, 엔터 키, 숫자 키, 그다음에 알파벳 키들, 그다음에 뭐 컨트롤 키 이런 것들 다 하나하나로 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개별적으로 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마우스 일반적으로 여러분 마우스 버튼이 3개 있잖아요. 그렇죠? 왼쪽 클릭, 오른쪽 클릭, 그다음에 가운데 굴러가는 걔도 클릭할 수가 있죠. 걔네들도 전부 다 개별적인 입력으로 치도록 할게요. 그런 거랑 마지막으로 이제 요 화살표 마우스 포인터라고 부르는 친구. 얘도 여러분이 나만의 게임 만들 때 데이터로서 그러니까 입력을 받는 게 가능해요. 지금 시점에 마우스 포인터가 몇 칸만 몇에 있냐 그 2D 좌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얘도 역시나 한 가지 입력으로 간주를 하도록 할게요. 얘는 이제 X좌표랑 Y좌표를 세트로 여러분이 쓰게 될 건데 걔네들 각각 한 가지로 그러니까 합의 두 가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2D 좌표 한 세트로 한 가지로 간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막 밑에서 올라오는 풍선 같은 걸 클릭해서 터트리는 거예요. 그러면 마우스 포인터로 풍선 쪽에 마우스 갖다 댄 다음에 좌클릭을 하면 풍선이 터진다 칩시다. 그러면 거기까지 지금 마우스 쪽을 봤을 때는 마우스 포인터 위치랑 그다음 좌클릭 입력을 받고 있으니까 두 가지를 쓴다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요 구성 요건상으로는 세 가지를 더 추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엔터키 누르면 게임 시작하게 하고 이스케이프 키 누르면 ESC 키 누르면은 게임이 꺼지게 만든다. 그럼 이제 두 가지를 더 추가한 거예요. 하나만 더 추가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스페이스 바를 누르면은 올라오던 그 풍선들이 속도가 조금 느려진다라든가 그런 뭐 슬로우 모션 같은 그런 기능들을 하나를 더 추가해서 입력을 5가지를 쓰도록 구성을 하시면 됩니다. 입력은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GUI 프로그램 만들고 있잖아요. 저 사람한테 뭔가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뭔가를 3가지를 보여줄 수가 있어야 돼요. 3개일 겁니다. 아마도 최소 3개의 눈에 보이는 뭔가를 다뤄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풍선이 동시에 3개까지 뜰 수 있다. 그러면 오케이다 이겁니다. 그거 말고도 여러분이 뭐 남은 시간 같은 거 게이지로 보여준다라든가 아니면 지금 남은 목숨을 하트 개수 가지고 보여준다라든가 그런 것 조절조절 해가지고 만드시면 얘 같은 경우는 뭐 큰 무리 없이 여러분이 달성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무튼 5가지 입력과 최소 3개의 출력을 할 수 있어야지만 요 3번째 구성 요건을 만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쪽은 그렇고 그다음에 마지막 코드 쪽은 여러분의 게임은 최소한 그 개발자 본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프로그램을 만든 여러분은 그거를 클리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내 게임이 그 클리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게임이다. 최대한 오래 살아남으면 되는 그 얼마나 오래 살아남았는지를 서로 경쟁을 하는 그런 스타일의 게임이다라면 최소 10초는 패배하지 않고 버틸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게 가능해야 돼요. 근데 일단 그게 첫 번째 조건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이제 여러분 최종 버전 업로드 할 거잖아요. 사이버 캠퍼스에다가 여러분이 업로드한 게임을 다운로드해서 제가 플레이할 때 제가 정상적으로 플레이할 때 가끔은 패배를 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아무것도 안 눌렀는데도 F5 누른 다음에 아무것도 안 눌렀는데도 지 맘대로 그냥 게임이 클리어가 돼버린다. 그러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도 무조건 클리어가 되거나 10초 이상 버틸 수 있도록 만들면 안 돼요. 얘는 이제 여러분이 뭐 장애물이 다가온 게 한다라든가 와 같이 뭐라도 조금이라도 추가하면 아마도 달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클리어가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엄청나게 어려운 게임을 만드셔도 그건 전혀 지장이 없어요. 여러분은 깰 수 있어야 되고 저는 항상 깰 수 있는 건 아니고 패배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만들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2가지를 포함해서 여러분의 게임은 최소 3가지 실행 흐름을 구성을 해둬야 됩니다. 가능성을 만들어 둬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정상적으로 플레이해서 클리어 내지는 10초 버티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플레이하다가 뭔가 잘못 눌러서 뭐 점프를 안 한다든가 해서 패배를 하는 실행 흐름을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간단한 조작으로 손쉽게 클리어 가능한 3번째 제3의 실행 흐름을 여러분이 넣어 두셔야 돼요.
예를 들면 생각해 봅시다. 다가오는 네모를 스페이스바 눌러서 점프해서 피하는 게임을 만든다 칩시다. 그러면 원래는 다가오는 네모에 내가 부딪히면 뒤지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내가 3키를 누르고 있는 동안에는 네모랑 내 캐릭터랑 부딪혀도 라이프가 까지지 않는다. 패배하지 않는다. 그냥 내 캐릭터가 죽는 대신에 내 캐릭터가 뒤지는 대신에 다가오는 장애물이 폭파가 된다라든가 와 같은 느낌으로 간단한 키보드 입력이라든가 등등만 내가 집어넣어 그거를 사용자가 입력을 하면 원래 게임의 난이도를 큰 폭으로 낮출 수 있는, 그래서 클리어를 훨씬 더 쉽게 해주는 그런 소위 치트 기능을 여러분이 추가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 3가지 실행 흐름, 그냥 클리어, 그 다음에 그냥 패배, 그 다음에 치트 키를 써서 쉽게 클리어하는 거, 이렇게 3가지를 여러분이 구사를 할 수 있게 준비를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범주 내에서 여러분이 자유롭게 주제를 정해가지고 .py 파일 내용을 구성해서 제출을 하시면 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 이 정도까지 먼저 말씀드리고 뒤에 있는 평가랑 관련한 내용까지 진행한 다음에 궁금한 거 질문 받아볼게요. 그래서 제출할 때는 여러분이 작성한 .py 파일 내지는 파일들이랑 그 다음에 방금 전 얘기했던 그 3가지 실행 흐름을 여러분 모니터 화면 캡처를 해가지고 여러분 컴퓨터에서 플레이 해가지고 클리어하는 거, 패배하는 거, 치트 써서 쉽게 클리어하는 거, 이렇게 3개를 캡처를 해서 영상 파일 3개를 만든 다음에 걔네들을 모아가지고 .zip 파일로 압축을 해서 사이버 캠퍼스에다가 업로드를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출 기한은 아직 이걸 확정하지는 않았는데 여러분 종강하고 나서 제가 예를 들면 일주일이라든가 일정 기간 안에 여러분들 학점을 제가 게시를 해야 돼요. 그 학점 게시하는 마감 거의 직전까지를 우리 프로젝트 제출 기한으로 삼아갖고 우리 사이버 캠퍼스 16주차 자리가 되겠죠. 거기다가 과제랍시고 여러분 제출하는 곳을 마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캡처하는 방법은 조금 이따가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여러분 제출하시면 이런 느낌으로 100점 만점으로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일단 기한 점수를 30점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규 기한 안에 내시면 무조건 30점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한 하루 내지 이틀 정도는 추가 기한이랍시고 여유를 마련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규 제출 기한은 아니긴 한데 추가 제출 기한 안에 제출했다라면 그때는 15점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 제출 기한까지 지나면 그땐 이제 더 이상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유를 드릴 수가 없어요. 바로 학점 계산해가지고 우리 포털에다가 올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저 잘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 시점에는 이제 기한 점수도 빵점이지만 여러분 프로젝트 전체 점수를 빵점으로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한은 꼭 잘 지켜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기본 점수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4가지 구성 요건 하나하나 달성할 때마다 무리 없이 지금 반영돼 있을 때마다 15점씩 해서 합의 60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맨 처음에 소개했었던 그 모듈과 관련한 거 파이게임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 다운로드해서 쓰면 안 된다. 그 다음에 blank.py에 적혀있는 기본적인 구도 위에서 여러분이 나만의 데이터 흐름, 나만의 실행 흐름 구사를 해야 된다. 이 2가지 포함되어 있는 그 모듈과 관련된 조건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기한 점수를 포함해서 전체 프로젝트 점수를 0점으로 치도록 할게요. 따라서 그쪽은 여러분이 조금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러지 않는 선에서는 이 기본 점수는 일종의 정량적인 조건, 입력 5개 쓰냐, 그 다음에 뭔가 눈에 보이는 거 3개가 지금 나오고 있냐 같은 것들만 보고 60점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 10점은 이제 제가 여러분 주제 정한 다음에 요 주제는 요 주제는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60 몇 명 친구들이 다 동등한 수준의 규모를 갖게끔 제가 밸런스를 잡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위에다가 내가 추가로 뭔가를 해보고 싶다 와 같은 것들을 여러분이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저한테 그거를 승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저랑 협의해 둔 그런 개인별 추가 목표를 달성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요 10점은 제가 주관적으로 부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위에 있는 기한 점수는 여러분 사이버 캠퍼스 최종 제출 시간이 몇 초냐로 그냥 기계적으로 결정돼요. 그다음에 기본 점수 얘도 정량적인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제 의사가 아니라 여러분이 잘 지켜가지고 했으면 무조건 60점 받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요 마지막 10%만 약간 주관적인 제 맘대로 점수를 한번 매겨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추가 목표를 달성한다라고 다 10점을 드리진 않을 거예요. 제출한 친구들 추가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 그걸 반영해서 제출한 친구들 중에 가장 강력하게 한 친구들한테 10점을 주고 그거보다는 조금 덜한데 열심히 했다 하는 친구 9점을 주고 8점을 주고 와 같은 느낌으로 주관에 입각해서 나눠드린다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추가 목표는 여러분이 혼자 정하면 안 돼요. 반드시 저랑 미리 합의를 해서 제가 미리 장부에다가 적어둘 거란 말이죠. 엑셀 까가지고 그렇게 협의를 진행한 다음에 적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요건 일단은 옵셔널이에요. 여러분이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한 그럼 프로젝트 점수 90점 받고 말래 하셔도 돼요. 그런 경우에는 요 추가 목표랑 관련한 거는 채점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0점, 10점 만점에 0점으로 간주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건 이제 여러분들 중에 원하는 친구들만 시도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은 프로젝트랑 관련한 설명이고 요 뒤에는 이제 예시 주제들을 해가지고 세 가지를 조금 소개하고 있는데 얘는 이제 여러분 집에서 한번 개인적으로 구경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약 35분이 지났는데 프로젝트랑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습니까? 지금 온 친구들 중에 없어요? 알았어요. 그러면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뭐 대작 게임을 만든다. 예를 들면 여러분 졸업용 게임을 만든다. 막 그런 게 아니에요. 실제로 돈 받고 팔기 위한 그런 강력한 걸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간단한 거를 다만 내 손으로 직접 만드는 걸 목표로 가져간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난관이 장벽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느끼기에 이런 거를 대학교 수업의 기말고사 대체로서 만들 수 있는 건가, 인정받을 수 있는 건가 조바심이 든다 하더라도 그게 우리 수업 요 3학점짜리 수업 안에서 한 달 정도 기간 동안 진행하기에는 오히려 어려운 주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벼운 마인드로 스타트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이 미리 꿈을 거창하게 잡아둔 다음에 그게 너무 무거워서 줄이기 위해서 덜어내는 것보다는 아예 처음부터 꿈을 가볍게 잡은 다음에 그거를 살짝 무게감을 늘리기 위해 새로운 기능을 조금만 더 추가해 보는 식으로 밸런스를 잡는 게 훨씬 더 수월합니다. 그래서 그거 여러분 살짝 염두를 해 두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자 우리 지금 제가 1교시랑 2교시 이렇게 지금 열심히 채점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 점수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중에 몇몇은 1교시가 상대적으로 쉬웠다. 2교시 손도 못 댔다. 마지막 문제 그 한 장짜리 답안지 이름만 적어서 냈다 하는 친구들도 앉아있을 거예요. 반면에 몇몇 친구들은 2교시는 왼손으로 다 풀었어요. 근데 1교시 같은 경우는 그 막 객관식 막 아닌 걸 모두 고르세요. 막 헷갈려가지고 1교시에서 수수료를 많이 내고 감점을 많이 당하고 2교시를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푸는 이전부터 파이썬 내지 프로그래밍을 여러 번 경험해 봤고 그래서 익숙한 상태로 여기 앉아 있는 친구도 분명 존재할 겁니다. 우리들 각자의 프로그래밍과 관련한 일종의 숙련도 프로피션시가 서로 다를 수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미 이전에 프로그래밍을 자주 해본 친구들은 이번에 게임을 한 달 동안 만들 때는 그 기본적인 데이터 흐름, 코드 실행 흐름을 미리 짜둔, 미리 누군가가 마련해둔 틀 안에서 내가 끼워 맞추기 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그 전체 흐름들을 좀 더 주도적으로 내가 구사해 보는 걸 목표로 내가 이 게임 속 세계의 일종의 창조주 내지는 내가 관리자다, 신이다 와 같은 느낌으로
그런 마인드로 내가 한 땀 한 땀 작은 디테일을 살려보는 거를 주도적으로 해보는 거를 경험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물론 이제 우리 중에 몇몇은 그런 여유 자체가 전혀 없는 진짜로 처음 프로그래밍을 시작한 친구들도 분명 존재할 거예요. 그런 친구들은 자 봐봐요. 우리 지금 이번 학기 수업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래도 여러분 귀에 들리는 한국말로 진행했잖아요. 다음 학기부터는 수업 자료 영어로 적혀 있고 막 이상한 거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여러분의 3.5학기, 아니 3.5년 동안은 7학기 어치 전공 수업을 버티기 위한 일종의 마지막 준비를 한 달에 조금 긴 시간을 두고 내가 이런 동네 키보드 쳐가지고 마지막에 F5 눌러서 잘 되네 안 되네 확인하고 울거나 웃을 수 있는 이런 동네에서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준비를 저랑 같이 한 달 동안 긴 시간을 들여서 같이 한번 진행해 본다라고 여기고 다른 과목들 공부하면서 중간중간 여유 시간에 여러분이 차근차근 도전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당부 말씀 다시 한번 드릴게요. 요거 기한이 한 달이잖아요. 여러분 이제까지의 과제들, 과제 1, 2, 3번 걔네들은 마지막 주차에 그냥 조금 더 힘내갖고 하면 어쩌면 제출할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그 과제들은 제가 미리 만들어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신경 쓰면 예를 들면 뭐 5시간 정도만 투자하면 엔간하면 제출할 수 있도록 제가 미리 그 주제 난이도라든가 등등을 챙겨놨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프로젝트는 그러지 않습니다. 아무도 여러분들의 보험을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성공에 대한, 완성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간을 조금 더 많이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하게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한 주 안에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한다라면 일종의 그게 도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그게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확정은 아니다 이겁니다. 특히나 프로그래밍 처음 시작한 친구들은 내가 지금 두고 있는 게 도박수인지 아니면 확실하게 승리할 수 있는 플랜인지를 스스로 감을 잡는 게 어려울 수 있으니까 천천히 다만 예를 들면 다음 주부터 차근차근 스타트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렇게 일단 경험해 두면 그 다음부터 다음 학기부터는 조금 더 여러분이 능동적으로 이번 과제 지금 살짝 미리 해두는 게 낫겠네. 이번 과제 얘는 아마도 금방 끝날 것 같으니까 지금 일단 다른 과목 먼저 신경 쓰고 그다음에 제출 3일 전에 챙겨두면 되겠구나. 와 같이 이 바닥에서 이 대학교 캠퍼스에서 살아남기 위한 결정을 좀 더 수월하게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요번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주제를 여러분이 정하는 거다 보니까 무슨 게임 만들 건지 여러분이 정하는 거다 보니까 그 이전 과제들이랑 다르게 이전 초중고 과제들 숙제들이랑 다르게 여러분이 조금 그 약간은 서둘러서 약간은 롱텀으로 바라보고 진행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 말씀드려 놓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제출할 때 영상을 3개를 찍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클리어하는 영상, 패배하는 영상, 그 다음에 치트 써서 쉽게 클리어하는 영상. 걔네들을 캡처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건데 그 중에 제가 지금 유튜브 영상 찍을 때 쓰고 있는 OBS 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 다운로드해서 어떻게 쓰는지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친구 지금 이렇게 생긴 이 친구입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 어디서 다운로드 받냐? 적당히 뭐 예를 들면 구글 같은 데 가셔서 OBS 스튜디오 엔터 치시면 이런 느낌으로 obsproject.com이라는 요 검은색 돌개바람 아이콘 있는 그런 느낌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방문하면 이런 느낌으로 OBS 스튜디오 바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버튼 3개를 보여줍니다. 아마도 여러분 이 셋 중에 본인 운영체제에 맞는 거 하나를 누르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누르면 바로 다운로드를 하실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지금 윈도우 쓰고 있으니까 윈도우 누르면 이런 느낌으로 바로 다운로드 하실 수 있고 다운로드 한 다음에 그냥 얘 평소에 우리 파이썬 다운로드해서 설치할 때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다운로드하면 뭐 이런 거 저런 거 여기다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다음 누르다 보면은 바로 이 검은색 창을 열어보실 수 있거나 아니면 중간에 한 가지를 물어볼 거예요. 뭘 물어볼 거냐? 이걸 물어볼 겁니다.
당신이 지금 요 OBS 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를 했는데 얘를 무슨 용도로 쓸 건지를 객관식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하나를 보여줄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보시면 예를 들면 이렇게 삼지선다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하나는 내가 요 OBS 스튜디오를 방송을 하는 용도로 쓸 거다. 유튜브 스트리밍이라든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쇼츠 같은 거 올리기 위해서 쓸 거다. 가 첫 번째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OBS 스튜디오를 내 모니터 화면을 캡처를 해서 나중에 영상으로 뽑기 위해서, 그래서 녹화용으로 쓸 거다, 레코딩 용도로 쓸 거다 라는 선택지가 하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뭐 커스터마이즈 막 그런 느낌으로 세부 설정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을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이걸 방송용으로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걸 녹화용으로 쓸 거니까 그거랑 관련한 선택지 잘 골라가면서 그거 하나만 신경 써가면서 다음 한 다음에 피니시 하시면 여러분 이렇게 시작 메뉴 OBS 치시면 OBS 스튜디오라 보일 것이고 이 친구를 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커먼 창이 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중에 몇몇 친구들은 요거 딱 설치해서 켜자마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본인의 바탕화면이 요 한가운데 요쪽에서 지금 마치 거울처럼 이렇게 비춰가지고 보이는 거를 목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노트북을 쓰고 있다 보니까 여기 마이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오디오 믹서라 해가지고 마이크가 지금 제가 얘기할 때마다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걸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일단은 우리 지금 게임 만들 때 여러분이 소리랑 관련해서는 일단은 신경 쓰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음원 재생이 가능하기는 한데 생각보다 이쁘게 나오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파이썬 3.14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모듈 다운로드 하지 않으면 쓰기가 좀 어려워 보였어요. 그래서 일단은 소리는 조금 차치하고 둔다라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자, 근데 지금 여러분 요거 다운로드해서 봤는데 요 내 모니터 화면에 지금 비치지 않는다 라면은 그때는 여러분이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디오 믹서 왼쪽 보시면 소스 목록이라는 곳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디스플레이 캡처라고 적혀 있는 항목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 화면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서 플러스 버튼 누르시고 여기서 디스플레이 캡처 누르신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 캡처 방식 이런 거 저런 거 골라보시고 캡처 화면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모니터 여러 개 있으면 항목이 여러 개 뜰 건데 아무튼 내가 게임 돌리기 위한 그 모니터를 골라주시면 이런 느낌으로 여기에 지금 잘 내 화면이 잘 보이냐 확인해 보신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친구가 여기에 뜰 거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저는 얘는 취소를 할게요. 그래서 이 친구 골랐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빨강색으로 이렇게 네모를 쳐줄 거란 말이에요. 이 네모를 여러분이 마우스로 클릭을 해서 옮기는 게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여기서 생방송으로 보고 있는 친구들은 이 작은 네모 안에서 요 빨강색 네모가 그냥 지 혼자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일 건데 얘를 이제 집에서 유튜브 영상으로 보면 제 모니터 화면이 막 좌우로 이렇게 막 흔들리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런 겁니다. 지금 요 네모 안에 내용물을 영상으로 뽑는 거란 말이에요. 그 안에서 내 모니터 화면을 전체 화면으로 다 보여줄 거냐 아니면 걔를 예를 들면 4분의 1 사이즈로 축소해 가지고 왼쪽 위에다가 띄울 거냐 와 같은 것들을 여러분이 지정할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 우리는 막 복잡한 화면 같은 거 영상 파일 같은 거 만들 이유가 없으니까 얘를 네모를 적당히 이렇게 딱 붙인 다음에 여유 공간이 최소화되게끔 충분히 넓혀서 그래서 내 영상 파일에 내 모니터 화면만 커다랗게 뚱 하고 들어갈 수 있게 그거 크기 조정만 살짝 해주시면 돼요. 거기까지 하면 이제 캡처할 준비는 사실상 끝나는 겁니다. 뭐 소리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여기서 모니터 어디 있냐 오디오 입력 캡처라든가 오디오 출력 캡처라는 걸 고르시면 돼요. 이제 아마도 마이크를 쓸 일은 없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거 제외한다면 이 데스크탑 오디오는 그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 컴퓨터에서 스피커를 통해서 컴퓨터 바깥으로 출력하고 있는 걸 캡처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유튜브 옆에다 노래 틀어놓고 있다.
그런 것도 캡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요거 밑에 있는 친구는 컴퓨터가 지금 입력을 받고 있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이크 입력이 되겠죠. 그걸 지금 밀어놓고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마도 마이크 입력은 여러분이 굳이 받을 필요가 없을 테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이 친구 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음소거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노트북으로 지금 캡처하고 있는데 내 말소리가 내가 이제 업로드 하려고 하는, 내가 제출하려고 하는 영상 파일에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원한다라면 음소거해 주시고 데스크탑 오디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주실 수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보이지 않는다라면 역시나 플러스 버튼 누른 다음에 여기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갖고 캡처를 하시면 돼요. 자, 거기까지 일단 진행한 다음에 지금 오른쪽에 제어 부분, 컨트롤 부분 보시면 방송 시작 버튼이 있을 거고 그 밑에는 녹화 시작 버튼이 여러분한테는 보일 거예요. 저는 지금 녹화 중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뜨긴 하는데, 녹화 중단이라고 뜨긴 하는데 여기서 녹화 시작 버튼 누른 다음에 이거 딸깍 누른 다음에 그 다음에 Alt 탭 해가지고 여러분 아이들 가서 뭐 이런 식으로 아이들 가가지고 F5 누르면 여러분 게임 창 열리고 게임 하나 플레이 해볼 수 있겠죠. 플레이 다 됐다 그러면 돌아와가지고 여기 와서 녹화 중단 버튼 띡 누르면 촬영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캡처한 그 영상은 파일 메뉴에 녹화본 보이기를 누르시면 여러분 C 드라이브 어딘가를 열어줄 겁니다. 거기 다음에 거기 보시면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모든 수업에서 다 이 짓을 하고 있다 보니까 파일이 엄청 많은데 벌써 500개가 됐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날짜, 시간 찍혀 있는 파일 이름 해가지고 .mp4 파일 내지는 .mkv 파일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촬영 3번 하시면 그 파일이 날짜, 시간 순으로 3개가 만들어져 있을 것이고 3개가 여기 보일 것이고 걔네들 이름 적당히 예를 들면 뭐 1 그냥 클리어, 2 패배와 같은 식으로 파일 이름만 살짝 고쳐가지고 그 영상 3개를 준비를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걔네랑 .py 파일 2개랑 같이 모아가지고 .zip 파일로 압축을 해서 올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를 쓰시는 게 아마도 여러분이 업로드할 때 그 파일 크기 자체를 줄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다른 설정이라든가 그런 거는 엔간하면 여러분이 크게 건드릴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 맨 처음에 설치할 때 내가 이걸 녹화용으로 가져갈 거다와 같이 삼지선다 문제만 잘 풀어두신다면 큰 무리 없이 다른 거 신경 쓰지 않고 이 친구를 써서 우리 수업 프로젝트 최종 버전 제출용 영상 캡처를 쉽게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자, 딴 거 쓰셔도 됩니다. 예를 들면 맥북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 쓰셔도 되고 아니면 뭐 그래픽 카드에서 제공하는 캡처 도구 같은 거 쓰셔도 되고 정 안 되면 옆에다가 핸드폰 띄워놓고 폰카로 찍으셔도 되긴 해요. 근데 그런 다른 방식을 쓰면 일반적으로는 여러분의 영상 파일 크기가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래서 업로드하는 게 좀 귀찮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추천은 이 OBS 스튜디오라는 친구를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Alt 탭해서 내 아이들 이렇게 F5 눌러갖고 진행한다. 여러분 그 .py 파일 내용물도 비치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 모든 걸 다 만들어갖고 내가 직접 뭐 어떤 의미에서는 정상적인 방법, 정석적인 방법으로 게임 만들어갖고 플레이 시도를 했다와 같은 것까지 겸사겸사 내가 영상으로 남길 수 있는 거니까 이 친구 한번 이번에 찍먹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 프로젝트랑 관련한 설명이고 어디 봅시다. 지금 약 7분 정도가 남았단 말이죠. 조금만 더 시간을 내가지고 여러분 지금 10주차 압축 파일 있잖아요. 그거를 열어보시면 이 친구 열어보시면 blank.py랑 core.py 두 개가 들어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 살짝 열어갖고 지금 우리 준비되어 있는 이 GUI 모드를 사용하는 몇 가지 방법들 아주 간략하게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전달하려는 내용들은 다음 주 이후에 정식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생방송 온 친구들 중에 궁금한 점 있다.
이 GUI 모듈이 이런 것도 제공하냐 궁금한 친구들은 저한테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코어라는 친구는 아마 파일 용량이 좀 클 겁니다. 70KB 그러니까 영어 기준으로 7만 자 정도 들어있는 거예요. 걔는 그냥 버리시고 blank.py를 edit with idle로 열어봅시다. 열어보시면 이런 느낌으로 나오는 걸 보실 수 있고, 자 지금 보세요. 딱 열자마자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녹색으로 엄청 길다란, 그 다음에 한국말 잔뜩 적혀 있는 게 여러분 눈에 지금 비출 겁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따옴표 3개 스타트하고 따옴표 3개 끝날 때까지 여기까지가 하나의 리터럴이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녹색으로 빛나는 걸 봐서는 이 전체가 계산하면 하나의 str 형식 값, 눈에 보이는 바로 그런 글자들 담겨 있는 str 형식 값 하나가 나올 만한 str 리터럴을 지금 적어둔 거예요. 근데 원래는 보여드릴게요. 원래는 예를 들면 내가 안녕 하고 하세요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요 사이에 그러니까 안 하고 엔터 치고 그 다음 줄에 0이 왔으면 좋겠다와 같은 느낌으로 요 사이에다가 엔터 키를 치는 거는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밍 동네에선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그 따옴표 2개 사이에 여러분이 알파벳도 적을 수 있고 아라비아 숫자도 적을 수 있고 띄어쓰기도 적을 수 있는데 그 사이에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엔터 키를 치는 거는 막아둔 거예요. 그게 조금 불편하다 하는 경우에는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게 이제 인터랙티브를 열어갖고 보시면 얘도 예를 들면 안 하고 바로 엔터키 치면 이렇게 끝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따옴표 하나로 스타트하는 친구는 그 줄 안에서 닫는 따옴표까지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야 돼요. 지금은 그러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닫는 따옴표까지 만나야지만 제대로 동작을 해요. 반면 이제 따옴표 3개로 스타트하는 경우에는 얘 같은 경우는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얘를 이제 프린트 호출식으로 밀어 넣어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적는 걸 허용을 합니다. 따옴표 3개로 스타트하면 다음번에 따옴표 3개를 만날 때까지는 엔터키를 포함해서 그 엔터키도 결국은 하나의 글자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엔터키 글자. 엔터키를 포함해서 여러분이 적고 싶은 거 아무거나 적어도 되는 거예요. 이 줄 끝에 도달하기 전까지 반드시 닫는 따옴표가 있어야 된다라는 규칙을 굳이 체크를 하지 않는 거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시키는 대로 안 하고 엔터키 친 다음에 0 하고 우리한테 출력을 해줍니다. 왜냐? 우리가 이 따옴표 사이에다가 안 하고 엔터키 치고 0이라고 적어놨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 줄에 걸쳐서 내가 적고 싶은 글자를 적고 싶다 할 때 이거를 자, 사실은 여기는 지금 이 .py 파일 자체에 대한 설명이 적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만약에 주석으로 하고 싶다 으로 적고 싶다와 같은 식으로 파이썬 동네에서 이 넘버 사인으로 스타트하는 주석은 기본적으로 얘도 엔터키 칠 때까지 그 넘버 사인부터 엔터키 사이의 글자들 그러니까 한 줄 어치만 주석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4줄에 걸쳐서 주석을 적고 싶다라면 여러분은 넘버 사인을 4번 적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워낙 귀찮을 수 있다 보니까 파이썬 동네에서는 여러분이 여러 줄에 걸쳐 갖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가 프로그램 실행이랑은 큰 상관없는 한국말 글자들 뭔가에 대한 설명 같은 걸 적고 싶을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따옴표 3개로 스타트하는 str 리터럴을 적고 그 안에다가 설명 내용물을 적고 마지막 엔터키를 쳐둔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엔터키 치는 것까지가 하나의 파이썬 문장으로 지금 적혀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py 파일의 가장 첫 번째 문장, 맨 위에 있는 문장은 그냥 말 그대로 리터럴 한번 적고 엔터키 치는 거예요. 3 엔터 치는 거랑 똑같다 이겁니다. 따라서 이 문장 자체, 이 첫 번째 수식문 자체는 내 프로그램 실행 그 자체랑은 실행 흐름 내지는 그 사이의 데이터 흐름이랑은 기본적으로 큰 관련이 없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일단 그렇게 여러분 봐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임포트 문이 있어요. 그
지금 압축 풀었을 때 옆에 있었던 그 모듈 임포트 해가지고 쓸 겁니다. 이 안에선 GUI라는 이름으로 부르려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함수 정의 두 덩어리를 제가 미리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함수 정의들 내용물로 써도 지금 리터럴 하나 적고 엔터키 친 수식문을 지금 적어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방금 전에 봤던 그런 스타일을 함수 내용물 적을 때도 여러분이 적용할 수 있어요. 함수 내용물 적을 때 내용물 첫 번째 문장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str 리터럴 적고 엔터키를 쳐두는 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그 str 리터럴 적을 때 거기다가 여기 같은 경우는 그거겠죠. initialize라는 함수에 대한 설명, update라는 함수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이 미리 적어두는 게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얘네 둘 그러니까 initialize가 뭐 하는 거냐 update가 뭐 하는 거냐는 다음 주에 한번 소개해 볼게요. 아무튼 여기 적혀 있는 그대로 뭐 GUI 모듈에 configure라는 함수가 있나 봐요. 그래서 요 initialize랑 update를 써서 진행할 거야 하면 나한테 뭔가 W에 담을 만한 뭔가를 주나 봅니다. 그 다음에 그 W를 붙잡고 스타트를 하면 되나 봐요. 그래서 요거 여러분 바로 F5 눌러보시면 이런 느낌으로 개발 중 느낌표라고 제목이 박혀 있는 그 다음에 가로로 800, 세로로 600 픽셀 사이즈의 하얀색 네모 창 하나가 뜨면 성공입니다. 자, 요게 안 뜨는 친구도 있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지금 압축을 잘 풀고 blank.py 멱살을 붙잡고 F5를 눌렀는데 요 개발 중 하얀색 창이 안 뜬다라면 그때는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네, 엔간하면 요거는 잘 뜰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 X 눌러서 꺼주시고 그러면 이제 내 GUI 프로그램 실행도 지금 끝난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자 봐봐요. 지금 우리의 파이썬 인터프리터, 우리의 인터랙티브는 방금 전에 .py 파일에 우리가 적어놨었던 우리가 구경해 봤었던 그 두 함수 정의 그 임포트문 그 할당문 수식문을 이미 실행을 한 직후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지금 GUI가 뭔지 알고 있습니다. GUI 한 다음에 점 찍으면 그러면 목록에 이런 식으로 configure라고 얘기해 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예를 들면 initialize 하고 괄호를 열면 얘가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한국말로 설명을 해주는 걸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어요. 이 도움말용 리터럴은 나중에 지워도 돼요라고 우리한테 얘기하는데 자 지금 다시 보여드릴게요. 요거 지금 보시면 얘가 지금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얘기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적혀있는 요 한 줄을 우리한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이 이 함수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적어놓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F5 누른 다음에 진행하시면 이번에는 방금 전에 보여줬던 글자들이 한국말이 아니라 이 함수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우리의 아이들이 툴팁으로서 지금 보여주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이썬 동네에서는 여러분이 어떤 코드 덩어리 문장들의 첫 번째 문장을 적을 때 str 리터럴 적고 엔터키를 쳐서 수식문을 적어둘 수가 있어요. 걔는 실질적으로 데이터 흐름, 코드 실행 흐름에는 관여를 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파이썬 프로그래머들이 그렇게 이 함수에 대한 설명, 이 모듈에 대한 설명을 적을 때 저렇게 맨 위에다가 따옴표 3개 해가지고 열심히 적어두는 편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걸 감안해서 파이썬 동네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문장, 함수 정의 내용물 문장들 첫 번째 문장은 이런 식으로 적어놨을 때 그 첫 번째 문장 안에 적어둔 수식문 안에 적어둔 str 리터럴 계산한 다음에 그 글자들을 따로 기록을 해둔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이 함수에 대한 설명이구나. 여기 적혀있는 글자들이 이 모듈 첫 번째 문장, 첫 번째 수식문 리터럴 안에 적혀있는 글자들이 이 모듈에 대한 설명이구나. 이 함수에 대한 설명이구나 라고 파악을 해서 따로 기록을 해뒀다가 적절한 타이밍에 아이들이라든가 누군가가 요청을 하면 그걸 우리 눈에다가 이제 전달해 줄 수 있게 넘겨준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자 일단 요거는 사실 부수적인 겁니다.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거예요. W 한 다음에 점을 찍으시면 이제는
조금 더 그럴싸한 다른 이름들이 지금 여기에 빼곡하게 들어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한번 볼까요? 예를 들면 w.new 해서 보시면 new rectangle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지금 보시면 x값, y값, 너비, 높이 이런 거를 받아요. 그래서 지정한 위치, 크기, 색상 값을 토대로 새 네모를 추가합니다. 와 같이 한국말 설명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우리 이전에 썼던 프린트라든가 이런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프린트라든가 이런 친구들도 제 프린트라는 함수 정의 첫 줄에다가 미리 이 함수에 대한 설명을 적어 두신 거예요. 누가? 프린트에 대한 함수 정의를 적은 우리 선배 프로그래머들이. 비슷한 느낌으로 여러분이 GUI 프로그램 만들 때 W 점 해가지고 이런저런 거 꺼내가지고 쓸 건데 걔네들에 대해서도 제가 미리 str 리터럴을 그 함수 정의 첫 줄에다가 적고 엔터키를 쳐서 문장 완성을 해뒀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아이들이 선택적으로 저런 이름들에 대한 한국말 설명을 노란색 툴팁으로 우리한테 보여주도록 데이터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단점이 뭐냐? 자, 이 친구가 프린트가 뭔지는 항상 알고 있는 채로 스타트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W가 뭔지 지금은 알고 있어요. 그 안에 무슨 이름들 우리가 쓸 수 있나 이런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예를 들면 컨트롤 F6을 눌러서 재부팅을 했다라 칩시다. 그러면 얘 지금 봐봐요. 우리 이전에 이미 자주 봤듯이 재부팅한 직후, 그러니까 파이썬 인터프리터 딱 켜지고 그 직후 시점에는 당연히 이 친구는 GUI가 뭔지, 이니셜라이즈가 뭔지, W 점 했을 때 뭐가 튀어나왔는지, 심지어 W라는 게 뭔지조차도 모르는 상태예요. 이때는 당연하게도 여러분들한테 W 점 new rectangle 해봤자 지금 본인이 알고 있는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 new rectangle이라는 함수의 사용법이라든가 등등을 우리한테 툴팁으로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요거는 조금 지켜주시면 좋겠어요. 내가 최소한 이번 학기에 GUI 프로그램 만드는 동안에는 일단은 요 내가 작성하던 .py 파일 붙잡고 F5를 일단 눌러주세요. 그러면 일단 이 친구가 이렇게 창을 띄우고 이 창을 X를 눌러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저 개발 중 느낌표 적혀있는 하얀색 창을 여는 게 목표가 아니었다 봐주시면 돼요. 그거가 목표가 아니라 그 친구한테 지금 이 문장들을 한번 실행을 시켰다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요 임포트 문을 실행했고 그 다음에 W는 해가지고 W라는 이름을 등재하고 거기에 우리가 GUI 프로그램 만들 때 게임 만들 때 쓰는 다양한 뭔가들을 한 덩어리를 정상적으로 담아 놓고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가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이 친구가 W가 뭔지 GUI 모듈이 뭔지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는 여러분이 인터랙티브 뿐만 아니라 자 요건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이니셜라이즈 내용물 들어가서 엔터키 치시고 원래 적혀 있었던 str 리터럴은 지우셔도 됩니다. 여기서 이제 W 점 한 다음에 2초 정도 기다리면 new rectangle 자동 완성을 당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 열고 그럼 이제 지금 보시면 이 친구 우리의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W가 뭔지 알고 있고 거기에 무슨 덩어리가 담겨 있는지 그 다음에 new rectangle이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도 이미 다 읽어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우리한테 적절한 한국말 설명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가 지금 이렇게 따라서 쳤는데 여는 괄호 딱 열었는데 설명이 안 나온다. 그러면 내가 지금 일단은 얘를 주석 처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니셜라이즈 내용물 하나라도 있어야 되니까 필요하다라면 패스문 같은 걸로 일단은 구색은 갖춘 다음에 F5를 한번 누른 다음에 돌아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친구가 저 임포트 문이니 아니면 밑에 있는 할당 문이니 등등을 실행을 하고 돌아오는 게 되기 때문에 그 뒤에는 이제 우리한테 한국말 설명을 해줄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인터랙티브 끄면 안 됩니다. 걔 끄면은 모든 게 다 날아간다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걔가 켜져 있는 채로 Alt 탭에서 돌아온 다음에 지금 보시면 X좌표 0,0 해주시고 너비랑 높이, 너비 100, 높이 100 한번 해봅시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닫는 괄호 한 다음에 여기까지 하고 저장하고 한번 실행해 보세요.
하시면 얘 지금 느낌상으로는 그렇잖아요. 새로운 네모를 만들어줘. 0,0에 100 곱하기 100 사이즈로 만들어줘. 하면 이 친구가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준다 이겁니다. 0,0 한 다음에 가로로 100, 세로로 100 사이즈 검은색 네모를 지금 만들어줬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예를 들면 내가 100 곱하기 100이 아니라 200 곱하기 200으로 했으면 좋겠어. 그 다음에 0,0에다 만들어주지 않고 예를 들면 뭐 300, 200부터 시작해서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와 같이 하면 이 친구는 이런 느낌으로 일단 느낌상으로는 화면 한가운데 아까보다 가로 세로 2배 뻥튀기 된 커다란 검은색 네모를 보여주기 시작하는 걸 여러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살짝만 보여드릴게요. 우리 수업용 GUI 모듈에서는 볼까요? 일단 기본적인 저 개발 중 느낌표 창 사이즈는 가로로 800에 세로로 600 사이즈를 씁니다. 이건 여러분 나중에 조절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우리가 예를 들면 100 곱하기 100 사이즈를 0,0에다 만든다라면 이 친구는 0,0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100, 그 다음에 아래로 100만큼 크기를 갖는 네모를 만들어줬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에 대한 XY 좌표를 화면상의 XY 좌표를 지정할 때는 그게 네모다. 그 네모의 왼쪽 위 점의 좌표를 지정한다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방금 전에 우리가 직전에 했던 거는 이렇게 한 겁니다. 걔는 대충 이 정도 했다 점을 찍은 거예요. 가로로 300, 그다음에 세로로 200, 그러니까 300,200을 기준점으로 삼고 여기서 오른쪽으로 200, 아래로 200만큼의 검은색 네모를 지금 보여주게 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전체 화면 사이즈가 800에 600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세팅을 했더니 느낌상으로 화면 한가운데 검은색 네모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추가로 이 친구의 색깔을 바꾸고 싶다라면 그 뒤에다가 이제 컴마 한 다음에 여기다가 예를 들면은 str literal red라고 적으시면 그러면 빨간 네모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학교 영어 정도가 되겠죠. 초등학교 영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 색깔에 해당하는 영어 이름들 부르시면 파란색 네모, 그 다음에 녹색 네모 같은 거를 일단은 여러분이 써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위치부터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원하는 너비, 아래로 원하는 높이만큼을 갖는 새로운 네모 하나를 화면상에 추가를 하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이 W 했을 때 튀어나오는 것들은 여러분이 뭐 간단하게 화면 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거 그런 것들이 몇 개가 지금 마련돼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다른 거 뭐가 들어있나 확인하는 건 다음 주 이후로 미루기로 하고 아무튼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예를 들면 이런 걸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봐봐요. 일단은 첫 번째로 이 new rectangle이라는 친구는 우리한테 int 값 숫자를 하나를 던져줍니다. 리턴을 해줘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 숫자를 일단 기록을 해두는 게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이 친구를 뭐 넘버는 한 다음에 기록을 해두는 게 가능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자 봐봐요. 요 넘버는 하면 요 넘버라는 이름은 당연히 가장 가까운 이름 사전 달리 말하면 요번에 이니셜라이즈 내용을 실행하는 동안에만 써먹으려고 만들어놨던 그 엄청나게 작은 로컬 이름 사전에 저장되고 그다음에 내용물 실행 끝나면 걔도 날아갈 겁니다. 따라서 두 번째로 여러분이 이번에 게임 만드는 동안 내가 새로운 이름을 좀 더 정밀하게 말하면 데이터를 다루기 위한 새로운 이름을 도입할 때는 여러분이 w.data.number와 같은 식으로 적으시면 자 w.data 하면 얘는 여러분이 좀 더 프로그램 전체 내 GUI 프로그램 만드는 동안 계속 담아뒀다가 꺼내 쓸 수 있는 그래서 좀 더 오래 가는 뭔가 덩어리 하나가 들어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w.data의 이름 사전을 내가 마음대로 털어가면서 새로운 이름 거기다 등재하고 거기 담겨 있는 값 내가 꺼내오고를 자유롭게 하실 수 있게 아예
별도로 마련해 둔 덩어리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w.data.number는 한 다음에 여기다가 담도로 구성을 한 다음에 한번 저장하고 실행해 보세요. F5 눌러보시면 자, 얘는 지금 수식문을 할당문으로 바꾼 겁니다. 따라서 아까 전이랑 실행 흐름 자체는 지금 전혀 변화가 없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여전히 똑같은 네모가 뜹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 보시면 자, 봐봐요. 이제는 w.data. 하고 조금 기다리면 이 친구는 우리한테 넘버라는 이름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왜냐? 지금 내 GUI 프로그램 상으로는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들고 있는 내용상으로는 데이터의 이름 사전, w.data의 이름 사전에는 넘버가 등재가 되어 있는 게 맞으니까요. 따라서 여러분이 내가 내 GUI 프로그램 안에서 사용할 데이터를 다루기 위한 이름을 목록으로 이렇게 구경하고 적당히 자동 완성 당해가면서 오타를 내지 않고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친구가 한 번은 요 할당문을 실행을 해본 적이 있어야 된다. 그 정도만 여러분 체크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 다음에 이번에 업데이트 내용물을 한번 넣어봅시다. 원래 적혀 있었던 str 리터럴 지워주신 다음에 들여쓰기 1단인 상태로 이번에는 네모를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 화면 한가운데 있는 그 네모를 위치를 살짝 옮겨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W 한 다음에 좀 기다리면 move object라는 게 있을 겁니다. 이 친구를 골라주시면 돼요. 그럼 이 친구는 뭘 받냐? 이런 식으로 인수를 3개를 받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하나를 받아요. 그 다음에 새로운 X좌표와 새로운 Y좌표를 받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친구가 요구하는 숫자가 우리가 지금 w.data.number에다 담아놨던 그 숫자, 달리 말하면 new rectangle의 return 값을 요구한다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거 끌고 갖고 복사한 다음에 여기다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예를 들면 0,0 같은 식으로 아마도 화면 한가운데 있을 그 네모를 0,0으로 옮겨줘와 같이 여러분이 요청을 하는 게 가능하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얘 저장하고 실행해 보시면 이제 우리의 녹색 네모는 200 곱하기 200 사이즈의 네모는 원래 화면 한가운데 있었는데 F5 누르고 좀 보니까 0,0으로 move 돼 있는 거, 옮겨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 잘은 모르겠지만 업데이트 내용물 안에다가 그 친구를 0,0으로 옮기는 코드를 우리가 적어놨기 때문이다 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봐봐요. 이게 new rectangle를 여러분이 나중에는 한 번만 호출하는 게 아니라 대여섯 번 호출할 거란 말이에요. 빨간 네모, 파란 네모, 노란색 네모 3개를 만들었다. 그러면 그 셋은 기본적으로 return 값이 서로 다르다 이거예요. 맨 처음 만든 네모는 3번 네모, 그 다음에 만든 네모는 4번 네모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숫자를 매겨둔다라고 생각하시면 적절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나중에 move object라든가 써서 네모의 위치를 옮기고 싶을 때 여러분도 이렇게 주문해야 되는 거예요. 3번 네모를 저기로 옮겨줘, 4번 네모는 1로 데려와줘와 같은 식으로 이 숫자를 불러가면서 걔네를 움직일 수 있게 마련해뒀다 봐주시면 돼요. 따라서 얘는 지금 느낌상으로 여기다 담아두고 그걸 그대로 쓰고 있으니까 이 move object는 결과적으로 화면 한가운데 만들어 놨었던 그 녹색 네모를 0,0으로 옮겨줘와 같이 지금 동작한다 봐주시면 돼요. 따라서 new rectangle 같은 거 쓸 때는 아마도 그의 return 값을 여러분이 따로 저장해 뒀다가 나중에 써먹어야 되겠구나 봐주시면 됩니다. 아무튼 자 근데 생각해봐요. 지금 0,0으로 옮기고 있잖아요. 그러면 맨 처음에 화면 한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은 이제 전혀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겠죠. 여기서 여러분이 살짝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지금 보세요. 녹색 네모의 현재 위치, 그러니까 녹색 네모를 새로운 위치로 옮기는 게 가능하다. 걔의 X좌표와 Y좌표를 우리가 새로 지정을 하는 게 가능하다와 같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반대되는 것도 여러분이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건 일단 저만 쳐볼게요. W 한 다음에 좀 기다리면 get position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숫자를 하나를 받아요. 몇 번 네모, 몇 번 친구의 XY 좌표를 줄까요를 우리한테 인수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w.data.number를 밀어넣으면 얘는 우리한테 2D 좌표를 줍니다. XY 좌표를 줘요. 그래서
지금 요 설명에 적혀 있는 대로 요걸 여러분이 원한다라면 이런 느낌으로 x, y는과 같은 식으로 적으시는 게 가능합니다. 자, x라는 이름, y라는 이름을 로컬 이름 사전에 등재될 건데 뭐 그거는 지금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w.data.number와 같이 풀네임 찍어가면서 넘버라는 이름을 데이터의 이름 사전에 등재한 이유는 사실은 요 이름을 여기 정밀하게는 거기 담겨 있는 값을 다른 함수 내용을 실행하는 동안 여기서 다른 과거 시점에 담아놨던 값을 다른 곳에서 쓰기 위해서 저런 식으로 복잡하게 적었다 봐주시면 좋겠고, 자, 이 XY 좌표는 현재 시점에 그 화면 한가운데 처음에 존재했었던 그 친구의 XY 좌표를 받는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한다면 이제 그 네모의 무브 오브젝트를 할 때, 그 네모를 옮길 때 현재 X좌표에 1을 더해서 담고 Y좌표는 그대로 담는다와 같이 지정을 하는 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얘는 지금 자 봐봐요. 업데이트 내용물 봅시다. 문장 두 개로 돼 있어요. 네모의 현재 위치를 파악한 다음에 거기서 X좌표만 플러스 1 해서 다시 세팅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이 친구 이제 F5 눌러보시면, 저장하고 F5 눌러보시면 얘는 이제 네모가 조금씩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얘가 퇴근하는 것까지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한 8초 정도 지나면 이 친구는 지금 열심히 X좌표는 계속 단조 증가할 거란 말이에요. 다시는 우리 눈에 비치지 않을 거예요. 완전히 퇴근을 한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여러분이 가져간다라면 이제 일단은 요 GUI 동네에서 사용할 기본적인 데이터 흐름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 간단하게 구경했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하나만 더 해봅시다. 자, 지금 봐봐요. 이 친구는 잘은 모르겠어요. 이 친구는 요 녹색 네모는 현재 등속 운동을 하고 있죠. 일정한 속도로 오른쪽으로 퇴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등속 운동을 언제 하고 있냐? 지금 F5 누르자마자 꾸준히 오른쪽으로 X좌표가 1씩 증가하고 있어요. 일단 X좌표, 요 X축은 오른쪽이 플러스 방향인가 봅니다. 여러분 원한다면 Y축은 어디가 플러스 방향인가 지금 확인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지금 제가 프로그래머가 사용자가 플레이어가 아무 짓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우리랑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바로 그 즉시 퇴근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원한다면 이 친구가 내가 원할 때만 적절한 타이밍에만 적절한 상황에만 오른쪽으로 이동하도록 구성을 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분기 흐름을 구성해야겠죠. 지금 이동해야 되면 이동해라. 와 같이 분기 흐름을 구성해야 되고 그거의 조건식을 우리가 적절하게 현재 목표에 맞게 적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 주석은 저만 칠게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짤 수 있는 거예요. 어디 있냐? 여기 있네요. 예를 들면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누르고 있다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느낌으로 우리가 분기 흐름을 집어넣는다. 이 친구가 무조건 퇴근하는 게 아니라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누르고 있는 동안에만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누르지 않았다? 그러면 이동하지 않게끔 그렇게 만드는 것도 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지금 코드 측면에서 순차 분기 반복 측면에서 우리가 구사할 수 있는 건 분기 흐름을 집어넣으면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인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조건식을 적고 콜론 엔터 친 다음에 이 두 문장을 실행하면 우리의 녹색 네모는 오른쪽으로 1픽셀 이동할 거란 말이에요. 그 1픽셀 이동하는 문장을 이 if문의 내용물로 적어두면 돼요. 일단 데이터 측면, 코드 실행 흐름 측면에서는 이렇게만 구성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조건식을 잘 적어야 되는 거예요. 이 조건식은 언제 true가 떠야 되냐? 저 사람이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누르고 있다라면 true가 뜨고 손을 떼고 있다라면 false가 떠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마지막으로 체크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w. 하고 좀 기다리면 keys라는 친구가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요거 대괄호 열고 닫고 하신 다음에 요 대괄호 안에다가 잘은 모르겠지만 작은 따옴표를 하고 write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조건식을 성공적으로 적은 셈이 됩니다. 느낌상으로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눌렀다면 과 같은 느낌으로 누르고 있다면 같은 느낌으로 적은 셈이 돼요. 그래서 요거까지만 살짝 적어 보시고 저장하고 실행해 보시면 자, 저는 지금 손을 뗐어요. 지금 안 누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친구는 정지해 있는 것 같아요. 오른쪽으로 이동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누르시면 누르고 있는 동안에는 이 친구가 오른쪽으로 전진을 합니다. 떼면 다시 정지하고. 그래서 눌렀다 뗐다 하면 이 친구가 움찔움찔하면서 퇴근각을 지금 보고 있는 걸 여러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길게 누르면 거의 퇴근 직전까지 지금 가는 걸 여러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여러분이 쓸 수 있는 데이터 흐름 구성할 때 쓸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저 사람이 지금 스페이스바 눌렀니? 그 다음에 A키를 눌렀니? 엔터키를 눌렀니? 그거 하나하나들을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지금 여기 들어가 있다 봐주시면 좋겠고, 자, 얘 말고도 여러분 마우스 포인터가 몇 컴마 몇에 있니? 그 다음에 마우스 예를 들면 왼쪽 버튼을 눌렀니? 와 같은 것들을 이 계산하면 튀어나올 만한 수식을 적는 방법들도 다종다양하게 준비되어 있고, 일단 그런 뭔가 복잡한 얘기들은 다음 주부터 이어서 설명하는 걸로 하고, 아무튼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여러분이 직접 데이터 미리 준비해 두는 거, 그 다음에 전체 내 프로그램 구성하기 위한 뭐 분기 흐름 같은 거 중간중간 껴가면서 집어넣는 거, 그 다음에 그 사이에서 내가 원하는 시점에만 내가 준비해 놓은 적절한 데이터 흐름이 발생할 수 있게 그렇게 여러분이 각각의 코드들 짤막짤막하게 적어가면서 진행을 하시게 될 거고, 그 과정에서 내 프로그램 안에서 사용해야 될 중요한 값들, 저 네모가 몇 번 네모냐와 같은 것들을 세이브 해뒀다가 나중에 꺼내서 쓰는 것까지, 그런 것까지 여러분이 신경 써가면서 나만의 GUI 프로그램을 여러분의 손으로 그 모든 흐름을 다 내가 조작해 가면서 만들어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세한 얘기는 다음 주에 이어서 하기로 하고, 일단 이 정도까지 하면 대충 소개가 끝이 날 것 같아요. 자, 궁금한 거 있습니까? 지금 시점에? 그러면 더 궁금한 거 없으시면 일단 촬영은 이 정도로 해두고